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상위 스플릿의 마지막 한 자리는 결국 울산이 차지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울산과 전남이 6위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둘이 승점 44점으로 동률이었습니다. 다만 네. 골득실에서 울산이 9골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울산은 승리할 경우 자력으로 6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전남 입장에서는 역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울산이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울산이 성남을 상대로 말 그대로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4대3 대단한 역전극을 펼쳤고 조민국 감독이 저는 영화 플라톤을 보는 줄 알았어요. 두 팔을 벌리면서 승리에 포효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성남 울산전에서 성남이 3대1로 앞서고 있던 상황이 좀 지속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 분위기가 그 분위기대로 경기 끝났다면은 전남이 이제 그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막판에 울산이 11분 동안 3골을 기록하면서 전남으로서는 뭐 인천을 뭐 이겨도 이제 네.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겠죠.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과 3대3 공방전을 벌이면서 참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7위에 머물고 말았죠. 네, 전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죠. 하석주 감독은 심판 판정이라든가 경기 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네.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거든요. 네. 그 전남 같은 경우에 32라운드 오심의 최대 피해자였고 네. 그리고 인천이 상승세일 때 인천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마지막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를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네. 인천한테 1대3으로 패하고 있으면서 좀 패색이 짙었는데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토니 선수를 공격수로 기용하면서 막판까지 이제 동점을 노렸는데 결국은 동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마지막 찬스에서 김병지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한 상태였고 이제 전남 선수들은 이제 그 타구장에서 성남이 울산을 3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까지만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골만 기록하면은 극적으로 이제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골을 넣고 나서 정말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김병지 선수가 하석주 감독한테 뛰어가서 기쁨의 포옹을 하려고 하는데 하석주 감독이 아니다 라는 제스처를 네. 했거든요. 그 제스처를 보고 이제 전남 선수들이 이제 절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좀 순간이었었죠. 이것이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의 묘미죠. 그렇죠. 네. 한순간 한순간 각 구단의 상황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네. 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상위 리그의 막차에 탑승을 하게 됐죠. 네, 그 경기에 대해서 네. 할 말씀만 드리자면은 일단 성남도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김동희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제파로프가 파네카킥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도 약간 문제가 그렇죠. 있었어요. 사실 그 장면도 애매했는데 그 후에 이제 박동희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도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울산이 골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성남 팬들은 불만이 그거죠. 박동희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보상 판정 아니냐. 아. 이런 부분이 작용된 것 같다. 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의 올 시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팬들이 약간 좀 비호감이다라는 네.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만큼 울산으로서는 올 시즌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뭐 이제 시즌을 뭐 계속 치르게 되면서 뭐 경기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네. 굉장히 좀 힘들고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이 계속해서 좀 잡음이 들렸던 거는 사실인데요. 울산과 전남의 스플릿 경쟁 외에도 가장 최고의 빅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1위 전북과 2위 수원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수원으로서는 1대0으로 패하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경기에서 뭐 만약에 수원이 승리를 했더라면 조금 더 그 1위 싸움이 좀 치열하게 펼쳐졌을 네, 텐데 맞아요. 이 중요한 빅매치에서 이제 전북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 격차를 확 벌렸죠. 네. 네. 이 경기에서 이제 김남일 선수의 결승골이 힘입어서 네. 전북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이동국이 부상을 당했어도 김남일이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는 장면이 네.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잘 되는 집안은 어떻게 해서든 잘 잘 된다, 된다. 이런 느낌인데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전북 경기보다는 그 전 경기 성남 아. 경기가 아쉬웠어요. 네. 아. 왜 그러냐면은 전북과 승점이 5점 차였는데 네.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네. 승점 7점 차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라운드 전북과 수원 대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지만 스플릿 라운드 진입하고 나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또 부담감이 생기니까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고 결국은 0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 10점 차가 됐으니까 네. 여러모로 수원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죠. 네, 그렇군요. 당장 다가오는 주말에 전북이 승리를 하고 수원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기 우승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수원이 미리 좀 포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좀 변수가 있을까요? 뭐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이제
그 마지막 경기였죠. 울산과 포항의 네. 경기에서 정말 그런 극적인 결과, 포항의 우승, 그런 극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네. 시즌에는 특히 엉뚱하게 부산이 음. 그 우승권과 그 거리가 먼 부산이 네. 덜미를 잡아주면서 굉장히 네. 좀 재밌는 결과가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네. 시즌은 윤성효 감독이 리그 설계자라는 아. 별칭을 얻었어요. 아, 그래요? 부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리그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상위 스플릿의 뭐 팀들 간의 경기는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수원으로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은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상위 스플릿에 진출한 모든 감독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그때 수원의 서정원 감독이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끝까지 뛸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서울과 전북이 또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올 시즌에 전북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감독이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에요. 왜냐하면은 올 시즌 시작할 때 전북이 1강이다 하면서 계속 다른 팀들도 전북을 좀 견제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네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도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서울은 반드시 잡겠다. 그러니까 네. 올 시즌에 전북이 서울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잡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경기부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하위 스플릿 얘기도 해볼게요. 지난 라운드를 거치면서 최하위의 순위가 뒤바뀌었죠? 네. 최하위 순위가 바뀌게 됐는데요. 경남은 제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상주가 포항에 0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 스플릿이 확정이 됐는데 이 중에 전남은 일단 강등을 면했습니다. 네. 모든 경기를 다 패하더라도 워낙 승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강등은 당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부산, 성남, 경남, 상주 이 네 팀이에요. 이 네 팀 간의 지금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한 경기라도 예를 들어 그 맞대결에서 패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네. 뭐 상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군팀이라는 특징도 있고 뭐 성남과 경남은 이제 시도민구단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강등을 당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로 이제 기업 구단의 강등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네 팀 모두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하이 스플릿은 전남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전남이 지금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동기부여라고 한다면 스테보 득점왕 만들기, 현영민 동호왕 만들기 아. 이 정도일 걸로 보이는데 네. 전남이 누구를 잡느냐. 그래도 하이 스플릿에서 전력적으로는 전남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 인천이 얼마만큼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느냐. 부산이 6경기 우패거든요. 네. 그 인천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기세를 이어가면은 이 스프릿의 판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위 리그에서 전남을 제외하면 강등권에서 자유로운 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팀이 울게 되고 또 웃게 될지 여러분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